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는데. 네. 저희 이 시즌 1 끝나고 나니까 음. 참 뭔가 시원하면서도 네. 섭섭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시즌 2 잘해야지. 이제. 네, 시즌 2를 잘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즌 2는 또 나름 새롭게 한번 꾸며봤죠. 그렇죠. 미국 주식 저희가 원래 처방전이었는데 네. 이제 어떤 거죠? 오늘은 미국 주식 실험실. 네, 네. 미국 주식 실험실. 뭐 무슨 실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실험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또 시즌 2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휴일이 좀 지나고 나서 10월의 첫 거래일이 됐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9월에도 참 힘들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오늘 새벽에는 그나마 좀 많이 올랐는데 지난 9월 한 달 생각하면 진짜 암울합니다. 너무 뼈 네. 아프고 슬프고 9월 마지막 날은 심지어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어요. 한국지수가. 그러니까요. 지금 한 달도 마음 아팠고 3개월 분기도 그냥 최악이었고 네. 연초 대비도 거의 최악이었고 네. 뭐 최악의 기록이 그냥 계속 나왔는데 네. 그래도 이제는 10월이니까 뭔가 좀 꿈과 희망이 나온 목소리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지금 10월 첫 거래일을 끌어준 게 그래도 영국발 훈풍이 네. 불면서 또 네. 국채금리 내려갔고 네. 유가가 어제 4% 넘게 폭등했죠. 에너지 섹터 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미국 시장의 오랜 기간 120, 30년의 역사 동안 떨어진 기간과 그런 폭보다는 올라갔던 기간과 폭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87년 소위 블랙 먼데이 그때 보더라도 한 34%가 고점 대비 떨어졌는데 그 이후 상승 기간 동안 거의 600% 가까이 올라갔고요. 와, 네. 요즘 또 리만 사태 때랑 거의 비슷한 그렇죠. 얘기를 많이들 제2의 리먼 사태. 네, 그래서 리만 사태가 리만이 이번에 또 크레딧 스위스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 당시에 주가가 50% 이상 떨어졌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400% 이상 올라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주가는 그나마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말 앞서 얘기 드렸듯이 최악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네. 10월에는 좀 희망적인 네. 이제 거의 뭐 남은 일수가 100일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100일도 안 남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희망을 가져보고 네. 우리 또 미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저희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뭘 해갖고 수익을 난다 이런 거는 자기가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는 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네.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아예 모건 스탠리의 자산 운용의 대표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리사 샬렛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앞으로의 10년은 좀 뭔가 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네. 그 얘기를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밸류 투자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젊으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도 가치주는 뭐야 성장에 재미없잖아요. 네, 성장에 대한 시각이 워낙 많았어요. 특히 이게 최근 리만 사태 이후 14년 동안 워낙 압도한 것이 성장주였습니다. 길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성장에 대한 논리보다는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최근 14년 동안 연평균 16%가 지수 올라갈 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기술주들 이미소비자 아마존 이런 게 포함된 네.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연평균 20% 올라갔거든요. 근데 에너지 이런 건 3-4%밖에 연평균 안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좀 가치가 좀 뭔가 뒤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분 시각은 앞으로의 10년은 가치를 좀 보셔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고 물론 금리가 언젠가 떨어지겠지만 돈을 빌리는 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현금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 같이 그냥 주식만 갖고 리스크에 대한 어떤 위험 자산보다는 뭔가 좀 안전한 자산에 대한 가치가 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투자 아이디어를 몇 가지 얘기했어요. 새로운 것들의 가치를 볼 때 새로운 어떤 이런 트렌드 물론 이런 것들 성장의 느낌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과거의 10년과 앞으로의 10년에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가장 주식과 관련해서는 주주 수익률은 그러니까 주주 수익률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배당을 좀 늘려주거나 뭔 자사주를 사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약간 흔들거리더라도 뭔가 잡아줄 수 있는. 맞아요. 잡아주는 거죠. 좀 견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봤겠고요. 두 번째 이제 메가 트렌드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장 그런 트렌드가 될 텐데 그런 서너 가지 얘기했어요. 가장 큰 것이 로봇
로봇과 자동화 투자. 네, 테슬라도 이번에 AI 데이 개최를 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두 번째는 인공지능과 같은 묶음이 되겠는데요.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이 하나의 앞으로 10년 동안도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보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일본, 특히 중국 이런 경우에도 요즘은 노령화 시대라는 것이 하나의 큰 화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만 하더라도 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니까 결국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기술의 접목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변화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사람이 별로 부족한데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커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동남아시아는 이모작이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럴 때는 삼모작 한다고.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제가 3년 전인가 베트남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베트남에도 삼모작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사람 일손이 없다는 거예요. 베트남. 일손이 없어서. 네, 그런 정도 나오면서 하는 거가 농업의 자동화죠. 그런 농업도 이제 기계로 갖고 여기도 하는. 또 로봇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네. 디어 컴퍼니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오곤 하거든요. 네. 농업의 자동화 그리고 에너지는 요즘도 많이 나지만 넷제로 포함한 재생에너지 이렇죠. 신재생 네, 이런 쪽이 하나의 큰 어떤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추세를 보면 여태까지 최근에 14년 동안은 이제 비용을 절약하면서 결국은 자동화하면서 싼 데로 가서 생산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큰 하나의 화두였단 말이죠. 네. 그동안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다면 이제는 D가 붙는 거 D 벗어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거죠. 탈세계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세가 되면서 하나하나 또 다른 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용만 갖고 하면 안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주식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커가는 지역이 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늘어나면 1980년대, 90년대이면서 소비가 폭발했고 네. 중국도 뭐 무슨 세대 하면서 2010년대 소비가 폭발했다시피 그런 이제 세계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새롭게 떠가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포함해서 멕시코나 필리핀 같은 나라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회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멕시코의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투자의 좀 다양성을 늘리는 것이 어떤 모건 스탠리의 어떤 관점이었다라고 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치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얘기를 그렇죠, 줬고 그렇죠. 현금 비중 우리 확보하자 그리고 네. 가치주에다가 주주 수익률 그러니까 배당이나 주주 환원 정책 네, 보자 했고 그런 거죠. 메가 트렌드 뭐 우리 다 아는 거죠. 로봇, 인공지능 네. 뭔가 자동화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세계화까지 네, 얘기를 줬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10월부터 남은 이 3달 동안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장기적인 10년간 투자 네.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이 큰 틀도 궁금하지만 종목에 대한 고민이 끝없이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해서 네. 오늘 현재까지 제일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한 몇 개 있죠.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다 아는 거, 다 네, 좋아하는 거. 이 종목이 진짜 많이 올라왔었어요. 댓글에 이거 좀 해달라고. 네. 저도 이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키잖아요. 나이키요, 근데 나이키. 솔직히 네.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겠다. 아니 왜냐면 나이키 그렇게 많이 사고 특히 뭐 조던 시리즈 살려고 사람들 막 오픈런하고 막 더 비싸게 웃돈 주고 사고 이러잖아요. 많이 알죠. 그런 거 좋아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더 많이 사셔야겠습니다. 한마디로. 더요? 예, 이번에도 매출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재고가 엄청 이제 늘어났고, 이번 재고. 분기에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거죠. 네. 아무리 이제 많이 사더라도 더 많이 사야 되는데 그거에서 약간의 좀 미스매치가 있었던 거죠. 그게 결국은 그걸 달러에 대한 비용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 결국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나이키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은 달러가 이렇게 비싸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서운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 가격을 미국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도 올랐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올랐고요. 신발은 안 올랐겠습니까? 신발도 올랐겠죠. 네. 옷도 올라가고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 올랐어요. 다 올랐잖아요. 네. 딱 그럴 때 나이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도 우리가 현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셀 때문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금리 그냥 그 워낙 돈값이 싸니까 막 샀는데 그것도 약간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막 샀을 거 아닙니까? 샀다가 더 비싸게 팔 생각을 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 비용에 대한 것들이 약간 뒷골을 땡기는 거죠. 딱 그런 요인들이 바로 그런 수요를 약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이키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죠.
다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리세션 우려가 있고 이렇게 워낙 해외 수입품이 워낙 비싸지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사던 사람들 약간 멈칫할 수 있죠. 그렇죠. 조금 2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30에서 40% 재고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넘쳐나니까 처리해야죠. 할인돼. 땡처리. 예, 할인될 때 재고가 되면 어찌됐건 할인할 거 아니에요. 네. 할인이 되면 어찌됐건 마진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좀 실적에 대한 경고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최소 16곳의 목표 주가가 줄 하향이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리세션이 되고 이런 우려감이 있고 경기 불황이 겹치고 특히 달러 값이 이렇게 커지면 수입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격들이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약간 걱정스럽죠. 그래서 아니, 지금은 이게, 예. 네. 애플하고 나이키 같은 시점에 샀는데 주가는 너무나 반대로 가고 있어서 속상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뭐 나이키는 뭐 값이 워낙 다양한 제품이 그렇죠. 있으니까 뭐 다 견디면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회사 자체에서의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최소한 한 분기 정도는 주가가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지금 많이 너무 떨어졌다고 사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나이키를 계속 여러분들이 사고자 했던 분들 있잖아요. 나이키를 꾸준하게 어떤 저축 삼아서 모아가겠다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나이키를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다만 네. 지금 사갖고 뭐 당장 20% 30% 원금으로 회복된다, 저 고점까지 간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소한 이렇게 실적에 대한 거를 회사에 스스로 공개했을 때 보면 최소한 다음 분기 실적 볼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죠. 나이키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한 최소한 그래도- 3개월은 네. 벌써 불가피하죠.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이제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네. 신규 접근 가능한 그렇죠. 구간이다 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서 뭐 로봇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네. 우리 쉬는 동안에 AI 데이가 또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보셨어요? 저는 그냥 짧게 봤습니다. 짧은 영상 정도. 테슬라 네. 주주라면 아마 다 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서 이 옵티머스라고 해갖고 로봇. 네. 작년에는 사람이 그 쓰고 나가고 좀 활발한 춤을 췄다면 이번에 간단한 무브먼트 정도 보여줬고요. 네. 그래갖고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거, 그것도 이제 약간 케이블이 달려 있는 것들에서 네, 네. 움직이는 거 보여줬는데요. 보고 어땠어요? 느낌 보고. 근데 아무리 좀 혁신적이고 네. 이제 이런 게 도입되면 참 편하겠구나 싶어도 네. 아직은 로봇은 로봇이다. 네. 네. 우리나라도 가끔 TV에서 보면 저희 때는 없었는데 한때 보면 과학 경시대회 그런 거 보면 선생님이랑 애들이 만들어서 하고 뭐 대통령 받았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마케더치라는 곳에서 딱 나온 거 제목이 이겁니다. 하이스쿨 사이언스 프로젝트다 이거죠. 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선생님이 같이 무슨 프로젝트 하는 거 같은 그 느낌이었다.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 현대차에서 그렇죠, 인수한 걸 그렇죠. 보면 뭐 전쟁도 하고 뭐 뛰어다니고 이런 거에 비하면 물론 이게 휴머노이드 사람의 형태를 띄었지만 아직까지 뭔가 좀 불편하고 없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반면에 이 로보틱스 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하면서 광분하고 좀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요. 네. 제가 그 화면 한번 그 이미지 하나 갖고 왔는데 혹시 이 영국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휴먼스라고? 이거는 모르지만 사실 인공지능 관련한 영화 얼마나 많았어요. 네, 가장 많은데 드라마로 해서는 이게 최고 히트 쳤던 게 휴먼스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걸 정도 기대하는 거는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파트너로 다 같이 일을 하고 경찰도 같이 다니고 모두 같이 다니고 네. 청소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직 먼 거죠. 아직 멀었죠. 이게 음. 로봇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사람이 케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로봇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상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것까지는 멀었지만 그런 거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주말에 또 나온 것이 생산과 인도 물량이 나는데 약간 부족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는 좀 약간 8% 정도 빠졌을 거예요. 약간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게 물류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하면 또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약간 수요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얘기를 보면 중국에서 이번에 인도할 때 우리나라 탁송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탁송료를 좀 할인해 줬다는데 왜 할인해 줬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나온 건 없어요. 실제로 보면 다 똑같은 기존에 좋아하던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트러스트 한 곳만 지금 이번 발표가 2개 나온 다음에 목표 주가나 투자량이 약간
변경했는데요. 투자하기는 냅두고 목표 주가는 오히려 또 올려놨어요. 오히려 올린 것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과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의 딱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완전히 테슬라의 그 종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거의 몇 개 안 되는 생산하면 다 팔리는 차 있죠. 거의 슈퍼카 이런 것들 그런 거 몇 개 제외하고는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만드는 족족 다 팔리는 거. 그것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제가 보기에 걱정할 게 없고 걱정을 하던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걱정할 거고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주가를 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좀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테슬라에 대한 믿음은 거의 10년째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으로는 나이키와 테슬라 여전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셨을 거고 또 보유를 하셨을 거고 궁금해 하셨을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시즌2는 미국 주식 실험실 느낌으로 한번 이슈도 부셔, 네. 종목도 부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슈 부셔, 네. 종목 부셔로 준비해본 미국 주식 실험실은 앞으로 한 주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좀 시작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도. 저희와 함께하면 네. 크게 보면 진짜 돈을 버는 네. 그런 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또 네. 멀리 봤을 때 우리 그렇죠. 같이 돈 버는 방법들 네. 앞으로도 계속 많이 같이 알아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